거뭇거뭇 내 피부에 올라오는 검은 반점, 기미, 검버섯? 주근깨. 정말 바르기만 하면 하얗게 돌아오는 걸까요? 어떻게 발라야 제대로 바르는 걸까요? 오늘은 바르는 미백 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백 크림 바르기 전에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시간! 과연 약을 바른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왠지 바르는 것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바르는 의약품 안에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미백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약 성분의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어요. 이 색소 침착을 유발시키는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지 않도록 티로시나아제라는 효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반대로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요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도록 세포를 자극시키거든요. 그런데 바르는 약에는 한계가 있어요. 얇은 피부층인 표피에 생긴 색소 침착은 효과가 있지만은 이 깊은 피부층, 이 진피에 생긴 색소 침착은 없애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표피에 생긴 기미라든지 아니면 다친 부위에 생기는 그 피부 침착 같은 경우에는 연고를 바르면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유전적인 요인이 큰 주근깨라든지 그리고 선천적인 반점 같은 경우에는 미백 연고를 바른다고 해도 좀 효과가 낮고요. 이런 진피층에 생긴 색소 침착은 레이저와 같은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약을 바르고 난 뒤에 효과가 또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적어도 이제 4주 이상은 꾸준히 바르셔야 이제 옅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이유는 새로 이렇게 합성되는 멜라닌 색소만 차단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생성된 멜라닌 색소는 바른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피부와 계속 합성되면서 각질층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서 사라지는 원리거든요. 각질층이 이게 생성되고 이제 탈락되는 그 주기는 평균적으로 28일, 한 4주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옅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그런 약은 8주 이상 바르셔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8주 이상 꾸준히 사용을 하시면서 그 색소 침착이 된 부위가 사라지면은 사용을 중단하시면 되고요. 착색이 사라졌는데도 이제 생길 것을 우려해서 그 예방 차원에서 바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드로퀴논 사용 시 피부가 울퉁불퉁해지거나 아니면 오히려 까매지는 외인성 흑갈종 같은 부작용이 수년간 사용했을 때 보고되기도 했거든요. 바르는 미백 크림을 보면은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한 그런 전문 의약품이 있고 처방 없이 그냥 약국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이 있잖아요. 일반 의약품은 이제 하이드로퀴논이 이제 4% 이하의 이제 성분으로 되어 있는 단일 제제 제품이고요. 전문 의약품은 이제 4% 이상의 그런 하이드로퀴논 성분에 이제 다른 복합 성분들이 더 들어가 있는 제제잖아요. 맞아요. 그 복합 제품에 보면은 각질층을 좀 빨리 탈락시키게끔 도와주는 이런 트레티노인 성분과 또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저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복합제라서 이 미백 효과를 더 높이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방약이 무조건 더 좋은 거는 또 아니잖아요. 네네. 트레티노인 성분이나 아니면 스테로이드 성분에 피부에 자극감이 느끼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의약품인 이제 4% 이하의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그런 단일 제제 의약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먼저 피부 과민 테스트를 한다.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기 전에 먼저 소량을 발라서 24시간 동안 관찰을 해보세요. 이 초반에는 좀 붉어짐이나 어느 정도의 화끈거림은 나타날 수 있지만 가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수포 그리고 과한 자극 반응이 일어난다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12세 미만 아이와 임산부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안정성이 함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제한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취침 전에 바른다. 이 약을 사용하고 햇빛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피부가 변색된다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번 바르시는 거고요. 외출을 할 때에도 자외선을 차단하고 옷과 양산으로 햇빛을 가려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색소 침착된 부위에만 바른다. 색소 침착이 되지 않는 정상 피부에는 바르시면 안 되고요. 전체 피부에 10% 이상 넓게 바르시는 것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기초 제품을 바르기 전에 먼저 바른다. 맨 얼굴에 먼저 미백 크림을 바른 다음에 기초 제품으로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요. 만약 피부에 자극감이 느껴진다면 순서를 바꿔서 기초 제품부터 먼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사용 후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한다.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요. 최대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처방약 중에는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는 제품이 있어서 보관 조건을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화장품을 보면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그 미백 기능이 있는 원료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한 미백 기능성 성분은 총 9가지가 있어요. 이 성분이 포함되어야지만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의약품에 들어있는 하이드로퀴논 성분 있잖아요. 이거는 화장품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외인석 흑갈종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의약품에만 포함이 되어야 되는 성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거는 고농도로 경구 투여한 동물에 한해서만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국소적으로 바르는 경우에는 암 유발이 확인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은 전신에 발라도 그리고 장기간 사용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안전한 성분이어야 되고요. 또 부작용의 우려도 매우 낮아야 하는 거예요. 의약품은 착색된 부위에만 바르고 치료 기간에서만 바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용법을 잘 숙지하시고 바르셔야 합니다.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피부 타입을 가지신 분들이 생활관리 측면에서 꾸준하게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르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색소 침착이 딱 일어난 그 부위, 그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바르는 미백 크림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잡티 고민 안녕.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약 먹을 때 약 먹을 시간. 약은 구독 꾹! 복용하세요.